멕시코, 활기찬 문화와 숨막히는 풍경, 그리고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풍부한 역사의 땅. 이 매혹적인 나라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발견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고대 문명에서 현대 전통에 이르기까지 군침 도는 요리부터 숨겨진 보석까지 여러분이 멕시코에 대해 모르는 15가지를 공개하는 여정을 곧 시작하겠습니다. 번호 하나, 멕시코의 진짜 이름은 멕시코가 아닙니다. 멕시코의 본명은 멕시코의 미국 또는 스페인어로 에스타도스 유니도스 멕시코노스입니다. 맞아요. 멕시코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연합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멕시코는 31개의 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 고유한 문화, 역사,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기찬 칸쿤 해변부터 멕시코시티의 풍부한 역사까지 미국의 주들처럼 상상해보세요. 탐험할 수 있는 다양성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놀라게 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멕시코의 각 주에는 자체 법률, 규정, 심지어 자체 경찰력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 주에서 다른 주로 이동하는 것은 마치 미국의 주 경계를 넘는 것과 같습니다. 거주하는 주와 다른 주에 있을 때 원활한 여행을 위해 현지 규칙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폰은 거의 항상 로밍 상태입니다. 즉, 멕시코의 여러 지역을 탐험하는 동안 휴대폰 요금제에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다양하고 광범위한지를 보여주는 기발한 작은 디테일입니다. 멕시코의 수도는 2016년까지 멕시코시티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큰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멕시코의 수도가 멕시코시티라고 생각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실제 수도는 디스트리토 연방, 줄여서 DF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께는 이 점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그냥 멕시코시티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멕시코시티와 디스트리토 연방은 종종 혼용되어 사용되었습니다. 2016년에 그 도시는 공식적으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단순한 작은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전력을 다했습니다. 새로운 공식 명칭은 CDMX로 시우다드 데 멕시코를 의미합니다. 이 활기찬 도시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CDMX를 들을 때는 멕시코의 수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멕시코시티는 아직 멕시코에 있지 않나요? 그렇고 말고요. 하지만 왜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멕시코시티 대도시 지역은 디스트리토 연방과 멕시코 주 일부 지역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있을 때는 엄밀히 말하면 수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스트리토 연방 주민들만이 자신들이 수도에 살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의 행정구역을 독특하게 만드는 흥미로운 지리적 특성 중 하나입니다. 번호 세, 미국 시민은 멕시코에서 가장 큰 이민단체입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무려 160만 명의 미국 시민이 멕시코를 고향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상당한 커뮤니티이며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멕시코는 미국 여행객들에게 최고의 여행지로 새로운 경험과 모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핫스팟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를 이끄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멕시코의 풍부한 문화, 아름다운 풍경, 활기찬 커뮤니티에 매료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활비가 더 저렴하다고 생각하여 은퇴 저축을 늘리거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멕시코의 202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약 80만 명의 미국 시민들이 멕시코를 자신의 고향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들 중 거의 50만 명은 미국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5살에서 19살 사이의 아이들입니다. 멕시코는 놀라운 다양성과 따뜻한 환대 덕분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곳입니다. 평온을 추구하는 은퇴자부터 모험을 추구하는 젊은 가족까지 멕시코에는 모든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들은 바하 캘리포니아의 화창한 해변부터 멕시코시티의 번화한 거리까지 전국적으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두 나라 간의 강한 유대감을 보여주는 진정한 증거입니다. 멕시코는 34개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역사, 문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절대적인 보고이며 이는 자랑하는 34개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이트들의 총수에서 세계 7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들은 자연유산, 문화유산, 혼합유산의 3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세분화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자연유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에는 이 중 6곳이 있으며 그들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깨끗한 풍경, 다양한 생태계,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상상해 보세요. 이 중에서 매년 수백만 마리의 나비가 이동하는 곳은 무성한 생물권 보호구역인 미초아칸과 모나크 나비 생물권 보호구역과 같은 곳입니다. 자연 애호가 여러분, 멕시코는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멕시코에는 문화 유적지가 있으며 이 중 27곳이 있습니다. 이곳들은 역사, 건축, 그리고 문화가 서로 충돌하여 정말로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곳들입니다. 주목할 만한 언급으로는 과나후아토, 멕시코시티, 푸에블라와 같은 도시의 역사적인 중심지가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마치 살아있는 박물관과 같아서 자갈길과 아름다운 건축물 속에서 수세기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제 혼합범주에 속하는 유적지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오아하카의 역사적 중심지이자 몬테알반의 고고학적 유적지입니다. 이 독특한 장소는 자연과 문화적 요소를 결합하여 이 지역의 풍부한 유산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멕시코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당연한 것을 넘어섭니다. 치첸이차, 팔렌케, 그리고 테킬라의 아가베 들판과 같은 고대 유적지를 생각해보세요. 이곳들은 고대 문명의 이야기와 그들의 놀라운 업적을 전해주는 고고학적 유적지입니다. 번호 5. 멕시코는 메트로와 버스의 여성 전용 객차가 있습니다. 멕시코 여성들이 지속적인 학대를 받는다는 일반적인 고정관념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멕시코의 여성들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특정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는 여성 전용 버스와 지하철 지정 구역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여성 통근자들의 안전과 편안함을 보장하기 위한 큰 발걸음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튀르키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중교통에서 여성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멕시코와 달리 터키 여성들은 불행히도 다른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특별한 보호 규정 없이 괴롭힘을 견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 두 나라의 극명한 대조를 강조하며 여성 전용 구역을 신설하는 것조차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멕시코에서 여성의 특권의식에 더욱 기여하는 문화적 측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멕시코 남성들은 카발레로소스 성격으로 유명합니다. 즉, 여성에게 문을 열어주고 데이트나 모임 전에 데리러 가고 종종 비용을 충당하는 등 기사도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여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강화하는 문화적 규범입니다. 2020년 멕시코시티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여성 전용 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실제로 지하철의 일반 구역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요? 알고 보니 이 지역의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친절하게 자리를 양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항상 여성 전용 객차에서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적 역학이 개인의 선호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밝혀줍니다. 번호 6. 멕시코시티는 매년 침몰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시티는 놀라운 역사와 중요성을 지닌 곳입니다.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고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그것을 더욱 차별화할까요? 그것이 광활한 호수에 위치했던 아즈텍 도시 테노치티틀란의 고대 유적지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걷고 있는 바로 그 땅이 수세기의 역사를 품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즈텍 사람들은 호수 생활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홍수 조절을 위해 복잡한 제방과 운하 시스템을 독창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아즈텍 엔지니어링의 경이로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복잡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대신 호수 바닥을 배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물속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노력에 당황하여
호수에서 땅을 되찾는 야심찬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결정은 궁극적으로 멕시코시티의 미래를 심오한 방식으로 형성했습니다. 오늘로 빠르게 넘어가면 우리는 그 역사적인 선택의 결과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시티는 점점 가라앉고 있으며 매년 6에서 8인치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도시의 증가하는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물을 끌어내는 펌프의 광범위한 사용 때문입니다. 우리 아래에 있는 바로 그 땅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진보와 자연의 회복력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번호 7. 멕시코에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화산이 있습니다. 멕시코는 불의 고리라는 곳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니요, 불타는 훌라후프는 아니지만 훨씬 더 특별한 것입니다. 환태평양 지진대라고도 불리는 불의 고리는 전 세계 지진의 거의 90%와 화산 폭발의 무려 81%가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지질 활동의 궁극적인 온상과도 같습니다. 멕시코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력적인 생물인 화산 토끼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뒷마당에서 발견되는 토끼가 아닙니다. 이 작은 녀석은 화산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으며 세상에서 유일하게 화산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화산인 쿠익스코마테 화산을 옆집 이웃으로 상상해보세요. 매력적인 도시 푸에블라 외곽에 위치해 있으며 높이는 겨우 43피트에 불과합니다. 화산의 세계에 있는 작은 언덕과 같습니다. 쿠엑스코메이트는 너무 귀여워서 화산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작은 화산은 용암을 뿜어내거나 거대한 연기를 내뿜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자체로 지질학적 경이로움입니다. 실제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저를 믿으셔도 잊지 못할 경험입니다. 분화구는 아늑하며 수백만 년 동안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려주는 암석층을 보고 감탄할 수 있습니다. 번호 8. 멕시코의 한 발명가가 세계 최초의 피임약을 만들었습니다. 멕시코의 뛰어난 화학자 루이스 에르네스토 미라몬테스 카르데나스를 만나보세요. 그녀는 불과 25살의 나이로 의학 분야에서 진정으로 획기적인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1951년 그는 동료 과학자들과 함께 생식 건강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놀라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미라몬테스와 그의 팀은 노레티스테론으로 알려진 화합물을 성공적으로 합성했습니다. 이 화합물은 최초의 피임약의 주성분이 될 것입니다. 간단한 화학 구조를 상상해보세요. 실험실에서 구상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가족 계획에 혁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발명은 혁명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처음으로 개인들은 신뢰할 수 있고 편리한 피임 방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성들에게 생식 선택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그들의 삶과 미래를 형성했습니다. 미라몬테스와 그의 팀의 독창성과 미래지향적 사고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피임의 가능성은 여성 건강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은 가족 계획을 위한 수단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줄이고 여성들이 계획되지 않은 모성의 요구에 얽매이지 않고 교육과 직업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번호 9. 멕시코에는 59가지 고유 옥수수 품종이 있습니다. 옥수수, 즉 옥수수는 현지에서 알려진 것처럼 수세기 동안 멕시코 문화의 초석이 되어 왔습니다. 가족들은 이러한 다양한 품종을 재배하고 보존하는 전통을 이어받아 대대로 번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 왔습니다. 멕시코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옥수수 품종의 요람이 되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수천 년 전에 메소아메리카 원주민 문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옥수수를 꼼꼼하게 선택하고 재배하여 색깔, 모양, 맛의 만화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멕시코 농부들은 글로벌 무역과 유전자 변형 작물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옥수수는 단순한 작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각 품종은 우리의 역사, 문화, 정체성의 일부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식량 공급원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땅 사이의 깊은 연결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제 이 59가지 품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눈에 띄게 화려한 블러디 정육점부터 뿌띠 베이비 블루까지 각각 독특한 맛과 식감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이런 옥수수는 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요리의 가능성은 정말 놀랍습니다. 토르티아부터 타말레, 심지어 독특한 음료까지 이러한 옥수수 품종의 다양성은 진정한 요리 모험입니다. 번호 10등 멕시코에서는 68개의 원주민 언어가 사용됩니다. 멕시코에는 무려 68개의 공식 원주민 언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맞아요. 그리고 그것은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한 놀라운 사실 중 하나입니다. 스페인어가 대부분의 공식 및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언어이지만 멕시코 법은 실제로 멕시코에서 무려 68개의 원주민 언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68개 언어 중에는 다양한 변형이 있어 원주민 방언의 총수가 거의 200개에 달합니다. 이러한 많은 토착 언어들이 멸종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기성세대가 사용하는 작고 끈끈한 공동체들 사이에서만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언어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시간과의 경쟁입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언어들이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문화 보존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이 언어들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한 형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풍부한 문화, 전통, 그리고 역사로 통하는 창문입니다. 각 언어는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독특한 방식,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이해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의식에서 이야기, 음악, 예술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언어들은 멕시코 문화 모자이크의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인식 확산. 이 영상을 공유하고 이야기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멸종 위기 언어를 보존하고 활성화하려는 지원 이니셔티브입니다. 함께 우리는 변화를 일으키고 이러한 언어들이 앞으로도 계속 번창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번호 11.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는 멕시코에 있습니다. 멕시코는 놀라운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부한 문화유산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고대 피라미드가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맞아요. 멕시코는 가장 작은 화산의 자랑스러운 개최지일 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인간 공학의 걸작을 자랑합니다. 촐룰라의 대피라미드 또는 피라미드 대 테파나파로도 알려진 이 피라미드는 멕시코 푸에블라 주에 위치한 매력적인 도시 촐룰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키커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무성한 외관 때문에 자연 언덕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촐룰라에 대해 피라미드 또는 틀라치왈 테페트리라고 불리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는 나우아틀 원주민 언어로 인공산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라미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상에서 부피 기준으로 가장 큰 피라미드로 이집트의 유명한 기자 대피라미드를 능가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믿을 수 있나요? 무려 45에이커에 달하는 면적에 약 55m 높이까지 치솟아 약 180피트에 달합니다. 촐룰라의 대피라미드는 고대 건축의 진정한 타이탄입니다. 이 거대한 경이로움의 이야기는 기원전 3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3세기 고대 올멕 시칼랑카 문명이 처음으로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마야와 아즈텍을 포함한 후속 문화권에 의해 확장되고 수정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업적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헌신과 장인 정신이 필요했는지 상상할 수 있나요? 번호 12. 초콜릿에 대해 멕시코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초콜릿은 사실 메소아메리카에서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메소아메리카는 현재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의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고대 메소아메리카 문명은 아즈텍과 마야 문명과 마찬가지로 초콜릿 세계의 선구자였습니다. 아즈텍족과 마야족은 초콜릿의 원천인 카카오를 다양한 용도로 재배하고 사용한 최초의 민족 중 하나였습니다. 카카오는 그들의 황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카카오 콩을 매우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심지어 카카오 콩을 화폐와 무역의 한 형태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초콜릿으로 식료품을 결제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달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오늘날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초콜릿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초콜릿 바를 대신에 카카오 열매를 사용해 쓴 거품이 나는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고대 초콜릿 음료는 종종 향신료와 칠리페퍼로 맛을 내어 독특하고 복잡한 맛을 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달콤하고 크리미한 초콜릿과는 꽤 달랐지만 그들의 문화와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이 쓴 메소아메리카 카카오 음료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맛있는 초콜릿으로 변했는지 궁금해 하실지도 모릅니다. 글쎄요, 그 변화는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16세기 초 스페인 정복자들, 예를 들어 에르난 코르테스가 메소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카카오를 만나 유럽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래 카카오 음료가 그들의 입맛에 비해 너무 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럽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설탕과 꿀 같은 감미료를 첨가하여 카카오를 더 달콤하고 친숙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초콜릿바, 트러플 및 기타 군침 도는 과자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번호 13. 멕시코의 한 발명가가 컬러 TV 개발에 기여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1917년 2월 17일 멕시코 과달라하르에서 기에르모 곤잘레스 카마레나라는 젊은 천재의 탄생으로 시작됩니다. 1934년 17살의 어린 나이에 그는 텔레비전과 관련된 첫 번째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 젊은 마음이 이미 전체 산업을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고 상상해보세요. 1940년으로 빠르게 넘어가면 곤잘레스 카마레나는 획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인 삼색 순차장 시스템을 공개합니다. 이제 그 이름에 겁먹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송신기와 수신기 모두에서 회전하는 컬러 휠을 사용하여 컬러 이미지의 생동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마치 화면에서 마법이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곤잘레스 카마레나는 이 놀라운 시스템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이 보호받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는 멕시코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자신의 발명품에 대한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특별한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해인 1940년, 곤잘레스 카마레나는 텔레비전 역사에 영원히 새겨질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멕시코에서 최초의 컬러 텔레비전 신호를 성공적으로 전송했습니다. 곤잘레스 카마레나의 공헌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구적인 컬러 텔레비전 작업은 그에게 세계 무대에서 인정을 주었습니다. 그의 혁신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텔레비전의 진화를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번호 14. 제3세계 국가가 아닙니다. 멕시코가 제3세계 국가로 간주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간단한 역사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냉전 시대에는 세계가 세 가지 지정학적 정렬로 나뉘었습니다. 미국과 동맹을 맺은 국가들은 제1세계로 분류되었고 소련과 동맹을 맺은 국가들은 제2세계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초강대국과도 일치하지 않는 국가들을 제3세계라고 불렀습니다. 냉전이 끝난 후에도 이 용어는 계속 사용되었고 불행히도 빈곤과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그 용어는 계속될 수 있지만 멕시코는 제3세계 국가의 법안에 맞지 않습니다. 왜요? 글쎄요. 이 모든 것은 주요 경제지표인 1인당 GDP로 귀결됩니다. 1인당 GDP는 국가의 경제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국내 총생산을 인구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멕시코의 1인당 GDP는 놀라울 정도로 견고하여 전통적으로 제3세계로 여겨지는 많은 국가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멕시코의 부의 격차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나라들처럼 빈부 격차가 눈에 띄게 큽니다. 그러나 경제적 격차가 한 나라를 자동으로 제3세계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진국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그들을 풍부한 명소와 현대적인 편의 시설과 연관시킵니다. 멕시코도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풍부한 문화유산부터 많은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멋진 자연경관까지 다양한 볼거리를 자랑합니다. 번호 15. 멕시코는 세계 최대 맥주 수출국입니다. 멕시코가 세계 최대 맥주 수출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22년에만 멕시코는 54억 달러가 넘는 맥주를 출하했습니다. 멕시코가 맥주 수출 시장을 지배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한 발 물러서서 멕시코의 풍부한 양조 유산을 감상해야 합니다. 멕시코에서의 양조는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오늘날 스페인 식민지 개척자들이 가져온 토착 기술과 유럽 전통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멕시코는 다양한 맛과 스타일로 번영하는 맥주 산업을 자랑합니다. 2022년 멕시코는 맥주 수출에서 다른 모든 국가를 앞질렀습니다. 맥주 출하량이 54억 달러가 넘는 놀라운 가치로 멕시코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도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다른 맥주 수출국들보다 중요한 선두주자입니다.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멕시코가 맥주 수출 게임에서 이 우위를 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의 조합입니다. 혁신적인 양조 기술부터 전 세계 멕시코 맥주 브랜드의 인기까지 멕시코는 승리의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고객을 만족시키는 품질과 다양한 맛을 잊지 마세요. 놀랍지 않나요? 멕시코는 풍부한 역사와 문화, 놀라운 자연 경관에 이르기까지 매혹적인 놀라움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멕시코의 놀라운 테피스트리를 여행하며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한 새로운 감사를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멕시코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눈을 뜨게 하는 콘텐츠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실이 가장 놀라웠나요? 아니면 멕시코에 대해 더 놀라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